안녕하세요. 더백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앱을 배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배포할 앱을 준비해야겠죠. 먼저 프로젝트를 하나 생성합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 설명드렸듯이 배포할 앱의 파이어베이스 서버를 미리 연동하는 것이 나중에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서비스 계정을 생성하기 편하다고 했었죠. 따라서 앱 초기 세팅 시 파이어베이스를 미리 연동합니다. 그리고 이메일 로그인 호스트를 설정하고 스토리지는 놔두겠습니다. 그 다음 플러터플로우와 파이어베이스 서버 간 통신할 수 있도록 config 파일을 생성합니다. Enable Authentication과 Create User Collection은 활성화하고 엔트리 및 로그드 인 페이지를 각각 생성합니다. 앱 프로젝트 세팅을 마치고 나중에 배포 후 앱 테스트를 위해 로그인과 회원가입의 액션을 각각 확인합니다. 템플릿에 자동으로 잘 설정되어 있죠. 이제 세팅에 있는 모바일 디플로이먼트로 이동해서 구글 플레이 스토어로 미리 이동해서 원클릭 앱 배포 세팅 준비를 마칩니다. 다음 2단계 작업으로 구글 플레이 콘솔에 개발자 계정으로 로그인한 후 플러터플로우에서 배포할 앱과 매칭시킬 앱을 생성합니다. 구글에서 구글 플레이 콘솔을 검색하고 지난번 생성한 개발자 계정으로 로그인합니다. 콘솔로 접속하면 개발자 계정 신규 생성 시 개발자 계정 본인 확인 절차를 이어서 필수로 진행해야 합니다. 여기 본인 확인 절차를 완료하지 않으면 앱 배포 후에 최종 출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테스트를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우선 이 부분은 뒤에서 처리하는 걸로 하고 신규 앱 생성부터 진행하겠습니다. 대시보드 하단으로 스크롤하면 첫 번째 앱 만들기 섹션에 있는 앱 만들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럼 앱 이름을 먼저 입력하는데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표시될 이름이니 실제 본인 앱 이름을 작성해 줍니다. 그리고 기본 언어를 설정하고 앱으로 체크 후 앱이 유료인지 무료인지 지정해 주면 됩니다. 나중에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무료로 체크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두 개의 약관에 동의 체크해 줍니다. 작성을 다 하면 우측 하단에 앱 만들기 버튼을 선택하면 두 번째 단계가 완료됩니다. 다음 세 번째 단계에선 플러터플로우에서 앱을 원격으로 구글 플레이 콘솔로 배포하기 위해 필요한 서비스 계정을 생성해야 합니다. 구글에서 구글 클라우드 콘솔 또는 플랫폼으로 검색해서 접속합니다. 저는 영문이 익숙하기 때문에 잉글리시 모드로 진행하겠습니다. 콘솔 버튼을 선택하며 어떠한 프로젝트에서 작업을 진행할지 선택해야 합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 우리는 파이어베이스 서버를 연동했기 때문에 여기 클라우드 콘솔에도 연결된 프로젝트가 자동 생성되어 있습니다. 만약 최근 프로젝트에서 내 프로젝트가 안 보이신 분들은 상단 셀렉트 프로젝트 드랍다운 버튼을 선택해 보면 올 탭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를 클릭합니다. 그럼 프로젝트 대시보드 화면이 나오죠. 이곳에서 가장 먼저 설정해야 할 기능은 구글 플레이 안드로이드 디벨로퍼 API라는 기능을 검색해서 활성화 시켜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여기 클라우드 콘솔에서 생성한 각종 개발자 도구를 구글 플레이 콘솔과 타사 서비스에서 통신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API가 활성화되면 구글 클라우드 홈 버튼을 클릭해서 이전 프로젝트 대시보드로 이동합니다. 이제 서비스 계정을 발급하기 위해서 IAM 어드민 메뉴를 선택합니다. 그럼 좌측 메뉴 중 서비스 어카운트라는 탭이 보이죠? 이곳에서 서비스 계정 생성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상단에 Create Service Account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럼 생성할 서비스 계정 정보를 입력하라고 하죠. 이름에는 보통 앱 이름과 연관되게 영문으로 작성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 나머지 정보를 건드릴 필요 없이 하단에 있는 Create and Continue 버튼을 선택해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단계는 서비스 계정의 역할, 즉 룰이죠. 서비스 어카운트 유저라는 것을 지정해 주어야 합니다. 바로 서비스 어카운트 유저라고 검색하면 하나만 보이죠. 지정하고 Continue를 클릭해서 다음 단계로 이동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옵션이기 때문에 별도 설정 없이 바로 Done 버튼을 눌러 서비스 어카운트로 생성합니다. 그럼 신규 서비스 계정이 생성된 걸 알 수 있죠. 이 계정은 이메일을 복사해서 다음 단계의 구글 플레이 콘솔로 연결할 것이고요. 플러터플로우에는 계정 이메일로만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서비스 어카운트에 접근할 키를 JSON 파일로 생성해서 연결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JSON 파일을 생성해 주겠습니다. 액션스 버튼을 선택 후 매니지 키 메뉴를 클릭합니다. Add Key라는 드랍다운 버튼을 선택해 보면 Create New Key가 보이죠? 선택하고 키 타입의 JSON이 선택된 상태에서 Create 버튼을 클릭해서 다운로드를 받습니다. 다운받은 파일은 안전한 폴더에 보관해 놓고 팝업 창은 닫아줍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단계로 발급받은 서비스 어카운트를 구글 플레이 콘솔에 등록합니다. 다시 구글 플레이 콘솔로 이동합니다. 상단 모든 앱 버튼을 클릭하고 사용자 및 권한 탭 메뉴로 이동합니다. 그 다음 신규 사용자 초대 버튼이 보이죠? 클릭하고 이메일 주소 필드에 GCP에서 발급받은 서비스 어카운트 이메일을 복사해서 붙여 넣어 줍니다. 이어서 하단 권한 섹션에 있는 앱 권한 탭에서 어플리케이션 추가 버튼을 누르고 2단계에서 생성한 앱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적용 버튼을 누릅니다. 그럼 서비스 계정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기능 리스트가 나오죠. 여기서 필요한 사항을 모두 선택해 주면 되는데 특히 플러터플로우에서 원격 배포를 할 거기 때문에 앱 초안 수정 및 삭제 기능과 출시에 있는 모든 기능을 체크합니다. 그리고 앱 정보 관리까지 필수로 체크해 줍니다. 나머지 기능은 필요할 경우 지정해 주면 되겠죠. 다음 적용 버튼을 선택하고 우측 하단에 사용자 초대 버튼을 최종 선택해 주면 GCP에서 발급한 서비스 계정과 최종 연동이 끝납니다. 그럼 원격 권한이 부여된 이메일 리스트에 서비스 어카운트 이메일이 등록된 걸 알 수 있죠. 다섯 번째 단계는 서비스 어카운트에서 발급받은 JSON 파일을 플러터플로우에 연결해 줍니다. 플러터플로우 모바일 디플로이먼트에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서비스 어카운트 크레덴셜이라는 부분이 있죠. 여기에 이전에 받아놓은 서비스 어카운트 JSON 파일을 업로드해 주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면 서비스 어카운트 설정은 끝납니다. 이제 여섯 번째 단계로 플러터플로우의 앱 번들 파일인 AAB를 발급해서 구글 플레이 콘솔에 등록해야 합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최초 원격 배포를 할 때에는 내부 테스트 배포인 인터널 배포 상태로 앱 번들 파일을 발급해야 합니다. 플러터플로우에서 앱 번들 파일을 발급하는 방법은 구글 플레이 트랙을 인터널, 즉 내부 테스트로 지정하고 바로 디플로이 버튼을 클릭합니다. 자, 그런데 앱 아이콘을 등록해야 한다고 경고 메시지가 뜨죠. 앱 아이콘은 앱 에셋에서 등록하면 되겠죠. 앱 아이콘까지 등록했으면 원클릭 앱 배포 메뉴로 가서 다시 디플로이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럼 대략 20분 이내로 AAB와 APK 파일이 발급됩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배포 진행 과정을 체크하려면 체크 빌드 스테이터스 버튼을 클릭해보면 진행 상태를 체크할 수 있죠. 마지막 최종 배포 실패가 뜹니다. 현재 구글 플레이 콘솔에 앱 번들 파일까지 등록해야만 최종 배포 준비 상태가 되기 때문에 현재 과정에선 실패가 떠야 정상입니다.
단순히 앱 번들 파일을 추출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AAB와 APK 파일 두 개가 생겼죠. 우리는 앱 번들로 배포할 거기 때문에 AAB 버튼을 눌러 파일을 다운받습니다. 그리고 다운이 완료되면 적당한 폴더로 옮겨줍니다. 그럼 구글 플레이 콘솔로 이동해서 앱 번들 파일을 업로드 하겠습니다. 홈으로 이동해서 생성했던 앱으로 이동합니다. 그 다음 테스트에서 인터널, 즉 내부 테스트 메뉴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새 버전 만들기 버튼을 선택하고 하단으로 내려서 앱 번들 섹션에 있는 서명키 선택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구글에서 생성한 키 사용을 선택합니다. 이 과정은 앱 번들로 배포할 때 보안을 위해서 서명키라는 것을 발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약 1분 이내 시간이 지나면 앱 번들 파일을 업로드할 수 있는 업로드 섹션이 활성화되죠. 업로드 버튼을 선택해서 플러터플로우에서 발급받은 AAB 파일을 등록합니다. 자, 그런데 동일한 패키지 이름이 존재한다고 AAB 파일을 등록할 수 없다라는 에러가 나왔습니다. 이럴 땐 당황하지 마시고 다음과 같이 조치해서 AAB 파일을 다시 발급해 주시면 됩니다. 플러터플로우로 이동해서 앱 디테일에 패키지 이름을 살짝 수정해 줍니다. 패키지 이름을 수정했기 때문에 연동되어 있는 파이어베이스의 config 파일을 재구성해 줘야 합니다. 수정한 패키지 이름이 잘 변경되었는지 체크한 뒤 리제너레이팅 버튼을 클릭합니다. config 파일 재구성이 끝나면 배포 메뉴로 가서 패키지 이름이 최신화된 AAB 파일을 다운받기 위해서 다시 배포 버튼을 눌러줍니다. 최종 배포 실패 상태까지 기다렸다가 AAB 파일을 다시 다운받습니다. 그 다음 재다운받은 AAB 파일을 구글 플레이 콘솔에 다시 업로드를 시도합니다. 그럼 이렇게 앱 번들 파일 업로드에 성공했죠. 여러분들도 이런 상황이 나오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저처럼 패키지 네임을 변경해서 조치하시길 바랍니다. 기존 실패 파일은 닫아주고 하단을 보면 앱 번들 파일의 버전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버전 세부 정보에도 이런 식으로 자동 입력됩니다. 이렇게 앱 번들 파일 업로드가 완료되면 하단에 다음 버튼을 선택해 줍니다. 자, 그런데 오류 및 경고 메시지가 보이죠? 오류가 뜨는 이유는 앞전에 개발자 계정 인증 과정을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뜨고 있고요. 오류의 경우엔 반드시 처리해야만 출시 및 테스트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경고 메시지는 출시에는 지장이 없으니 우선 무시하고 다음 과정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면 출시 탭에 이렇게 버전 1 상태가 보이죠. 이 상태가 이미 앱 번들 파일을 이용해 업로드했기 때문에 최초 배포 상태가 됩니다. 자, 이제부터 플러터플로우 원클릭 앱 배포가 가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다음에 원격 배포를 하게 되면 여기에 빌드 버전도 자동으로 2번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이제 앱 배포를 위한 모든 과정을 마쳤으니 플러터플로우에서 구글 앱 배포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내부 테스트 모드로 진행할 거기 때문에 인터널 트랙으로 선택된 상태에서 디플로이 버튼을 선택합니다. 이제 앱 번들 파일이 최초 등록된 상태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면 배포에 성공해야겠죠. 자, 그런데 또 실패가 떴습니다. 벨뷰를 클릭해보면 실패한 원인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보면 지금 발생된 에러는 배포 오류 중 가장 흔하게 발생되는 오류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조치 방법을 알고 있으면 당황하지 않고 조치할 수 있겠죠. 배포 실패의 원인은 바로 구글 플레이 콘솔에 앱 출시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입력 또는 인증하지 않았을 때 발생되는 에러 코드입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발자 계정 인증 및 제반 정보들을 등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되었다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러한 에러를 조치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 콘솔에서 제시하고 있는 필수 정보와 인증을 완료하고 재배포를 진행하거나 아래 어드밴스 세팅에 있는 Submit as Draft라는 기능을 활성화시켜주면 됩니다. 즉, 이 앱은 출시용이 아니라 완전 초안용이기 때문에 필수 정보를 입력하지 않더라도 배포는 해줘, 이런 느낌이죠. 이번엔 배포가 되는지 다시 디플로이를 해보겠습니다. 자, 조치를 하니 피니시가 뜨면서 배포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구글 플레이 콘솔의 버전 코드를 보면 2로 변경되어 있죠. 자, 이렇게 구글 앱 출시를 성공했습니다. 다음 시간엔 배포된 앱을 테스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